최근 일본 총리 후보들의 선을 넘는 발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결국 미국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후보들이 총리가 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접해지자 일본에서도 당황한 눈치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마 총리 후보들 중 혐한 발언으로 가장 주목받는 건 이 사람일 겁니다. 일본어에서 주인이라는 한자어의 뜻 중 하나는 남편입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남편이 주인인 EU 국가에서 첫 여성 총리 유력설이 나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주인공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자민당 총무상입니다. 한국엔 극우 성향으로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일본 정계 넘버원에 성큼 다가선 인물입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실제 당권 파벌의 세력 대결보다도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간판의 요소가 중요하다며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다카이치에겐 분명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셋을 추려 그를 집중 분석한다면 아베 걸조와 가면 부부, 그리고 망언입니다. 2014년은 아베 총리 제2의 전성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기로 끝난 1기의 실패를 뒤로하고 두 번째로 일본의 총리가 된 그는 일군의 여성 정치인을 마음먹고 발탁합니다. 이들을 아베 걸즈라고 일본 언론은 불렀고 대표 주자 중 한 명이 다카이치입니다. 일본 정계의 대표 세리머니 중 하나가 총리가 새 내각을 꾸릴 때마다 연미복 등 정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인데 2019년 이 사진에서 다카이치는 네이비색 롱드레스를 입고 아베와 같은 맨 앞줄에 섰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걸즈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은 다카이치 외에도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와 이나다 모두 한국과는 악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치인을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라며 강행해온 게 대표적입니다. 아베의 정책 기조를 경쟁적으로 계승하며 아베색을 강화하는 게 이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지난 15일 우익 성향 상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선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이슈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세계를 향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여러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역사 외교는 너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각 부처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부서를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 산하에 두면 좋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을 총동원해 한국과의 역사 외교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미국이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 성향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의 당선 가능성에 적잖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또 퇴임을 10일 남겨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국행은 현지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미국 정부의 가장 유리한 차기 일본 총재는 누구인가라는 기획 기사에서 미국 내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도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접촉해본 일본 소식통들도 한결같이 일본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스가 총리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스가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물러나는 것에 대해 아쉽게도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당장 급박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 등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누가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되든 크게 변할 게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합니다. 미국으로서는 탄탄한 양국 동맹 관계의 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다는 데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와 고노가 모두 외무상을 지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유럽과의 관계 개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관점 등에서 두 후보자 모두 미국의 국익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총리가 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다카이치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직접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미 1·3국 동맹을 복원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각동맹의 축을 이루는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뿐 아니라 중국에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시각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의 일본 분석가 토비아스 해리스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것은 중국의 편리한 프로파간다의 소재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에 있어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요 게이자이는 당장은 다카이치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만에 하나 총재선거 결선 투표에 오르기라도 할 경우 아베 전 총리 등 주류 파벌 리더들이 단합해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하는 건가 갑자기? 미사일 발사가 컸던 건가? 우리 자위대는 뭐하냐? 당장 저들한테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기사를 쓰는 사람은 특정 국가에서 돈을 받거나 그 나라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정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카이치 씨밖에 없지 않나. 다카이치 씨에 대해서는 극우라고 딱지가 붙어 심할 때는 마치 위험인물 취급. 근데 인터넷에서는 엄청 좋게 말하네요. 다카이치 씨는 일본에 있어서 좋은 말밖에 없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다카이치 씨는 이번 후보 가운데는 출중하다. 보통 우수한 사람인가. 다카이치 씨가 당선되어도 그것이 획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이 선택되는 것은 뭐 당연해요. 미국은 지금까지는 일본의 성별 격차를 비판하더니 다카이치 씨가 수상 후보가 된 순간 때리기 시작한다. 이런 이중잣대라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선거 결과를 재검토해 본래 선거에서 이겼던 트럼프 당선자를 복권시켜주기 바란다. 그것이 일본의 보수파도 제휴하기 쉽다. 공개 토론회를 보면 누가 일본인에게 가장 좋은 총재가 될지는 분명해 보인다. 어느 의원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보고 다음 선거에 참고하겠다. 다카이치 씨의 정책에는 약자 구제, 여성, 육아 등 다방면에 걸쳐 잘 생각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카이치 사나이 의원을 지지하고 싶어진다. 미국의 가치관의 억제에 대항해 일본만이 가능한 문화와 정신성이 높아지는 일본 사회를 기대해버린다.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파이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나라가 지나치게 적용되어 애국심을 부정하는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며 그것도 전쟁 반성 등으로 인해 한중에 신경을 많이 쓴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